그 지방선거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 쟁점들이 떠오를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예상 밖에 미투 운동이라는 게 뭐 최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지방선거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 이 미투가 되는 게 뭐 적절한 여부를 떠나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핵심적인 이슈가 미투가 되긴 어려울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에 대한 지지나 후보군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민병도 의원만 해도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라고 하면서 아주 의욕적으로 책도 내고 그러지 그랬죠.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장 민병도 의원만 해도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것은 이제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누가 후보가 되느냐 또 후보의 경쟁 구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데 사실상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네.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안희정 지사가 있던 충남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대전 뭐 이런 지역의 경우에도 네. 상당히 지역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도 선거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번 미투의 파장 때문에 지금 서울시장 나올 수 있냐 없냐 하는데 그 이미지 기자 근데 정봉주 전 의원 역시도 본인은 굉장히 억울하다. 이 미투 사실에 대해서 완강하게 부인을 하면서 뭐 후보로 등록까지 했다면서요. 예비 후보로. 네, 뭐 당초 이 민주당 예비 후보로 등록했던 정 전 의원은 선관위가 당적 확인을 요청하자 무소속으로 정정을 했고요. 네. 이 복당 심사가 끝나기 전인데 이제 민주당으로 등록을 해놨던 상태였던 건데요. 그렇군요. 네. 예, 지금 이 정 전 의원은 오는 15일 복당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주가 되겠네요. 예. 이 성추행 의혹 보도 직후 출마 선언까지 취소했던 정 전 의원이 소속을 정정하면서 예비 후보 신분을 유지하는 것을 놓고 네. 출마 강행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아무래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정 전 의원은 주변에 이 성추행이 계속 사실이 아니라고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고요. 네. 억울하다는 취지의 입장도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그리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서울시장 여전히 그래도 불출마하는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처음에 이 피해 여성이라고 주장했던 이 A 씨는 이날 정 전 의원이 의혹을 부인하자 다시 또 입장문을 내놨었거든요. 네. 제가 호텔에서 안내받은 방은 창문이 없었고 뭐 하얀 커버가 덮인 테이블이 있고 굉장히 그 자세한 상황을 진술을 한 바 있고요. 네. 또 그 지인들에게 돌렸다는 이메일까지 공개를 하면서 계속 본인의 피해 사실을 가지고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조 변호사님. 이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여권 내에는 서울시장 후보군이 너무 많아서 소개하기가 힘들 정도였는데 한 명, 두 명 이렇게 불미스러운 그 스캔들이 일어나면서 뭐 낙마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박원순 현 시장이 가장 유리한 구도를 계속해서 형성하는 겁니까? 일단은 뭐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미투로 인해서 여당 내 여러 많은 후보들이 나왔지만 알아서 정리가 되는 지금 형태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뭐 어차피 박원순 시장 그 지지율이 높기는 했었지만 네. 이제 뭐 박원순 시장의 그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은 뭐 이렇게 아직도 이론의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민주당 안에서 여러 가지로 표가 흩어질 수 있었던 그 네. 표들이 한쪽으로 다른 후보에게 또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선 과정에서 또 다른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뭐 입장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는데, 미투랑은 약간 결이 다른데, 박수현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집안 싸움 형국이에요. 이거 조 변호사님 좀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박수현 전 대변인은 전 아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아내분하고 지금 관계가 굉장히 틀어졌나 봐요. 그래서 상대 예비 후보가 기자회견까지 해서 뭔가 그 집안 문제 같은 것들을 폭로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박수현 전 대변인, 박수현 후보의 사실상 사실상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네. 사람이 지금 뭐 비례대표로 추천됐기 때문에 이게 부적절한 거 아닌가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박수현 대변인 측은 이런 부분이 사실이 아니고 뭐 기준에 따라서 다른 지자체와 동일하게 공천을 한 것뿐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또 다른 의혹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박수현 전 대변인은 결혼 당시부터 여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비판이 어떻게 보면 사실이었고 여자 문제가 되게 있는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예, 상대 쪽에서 그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고 박수현 네. 대변인 측에서는 이런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명백하게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나 뭐 네. 전 부인
본인의 진술이란 진술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네. 이 부분도 좀 더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문제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특히 그 박수현 전 대변인이 국회의원 출마를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과정에서 그 굉장히 순애보적인 얘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부인이 나갔고 그러나 지금 다시 들어오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다시 들어오기는 염치가 없어서 못 들어온다. 이런 순애보적인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의 상황과 그 당시를 비교해 보면 어느 것이 과연 거짓말이냐라고 하는 논란도 벌어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전에 자막으로 준비를 했던 것처럼 박수현 전 대변인은 오늘 또 기자회견을 열어서 그 상대 후보 측을 반박하는 그런 해명 기자회견을 또 한다고 하는데, 자, 이거 6월 13일까지 변호사님 계속 이런 식의 공방이 계속 되는 겁니까? 공방이 계속되면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안 좋은 악재로 보여질 수가 있고요. 박수현 대변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력한 당선 가능성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렇게 본인의 생활에 관련된 부분이 흠집으로 잡히게 되면 또 당신뿐만 아니라 표심이 또 돌아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빨리 해명해야 될 것 같아서 더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실들이 양 당사자의 주장뿐이지 명확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과대 해석돼야 되는 것은 좀 경계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런 측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 지방선거는 그야말로 우리 고장의 이 리더를 뽑는 선거잖아요. 그런데 미투 운동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전국적이고 광역 단위의 좀 규모가 큰 이슈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상대적으로 보면요. 이 충남지사 선거라든지 서울시장 선거라든지 이렇게 당사자들이 후보자로 거론되던 분들이 적용이 될 수 있는 후보자로 적용이 될 수 있는 지역에만 이것이 국한이 될 것인가 아니면 당 전체 내지는 전국적인 이슈로 부상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좀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미투가 후보자에 관련돼서 국한되는 면은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선거라는 것은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뽑고 행정가를 또 뽑는 그 자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국민들이 그 정당을 바라보고 지지하는 변에 있어서는 당에 관련된 어느 정도의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당이 예를 들면 비호를 한다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덮어주려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그 한 지역이 아니라 당 전체적인 이미지 타격으로도 갈 수 있다는 점을 조금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근데 한 가지 또 놀라울 공통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다 여당 쪽 인사들만 계속 터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과거에는 새누리당이나 한국당 쪽 인사들 박희태 전 국회의장도 그렇고요. 국회의장일 때는 당적이 없으셨죠. 근데 어쨌든 그런데 곤혹스러운 거는 여당일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김 교수님 별로 이득을 보는 면도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후보라고 이렇게 좀 띄워주고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름도 안 나오잖아요. 네, 지금 야권이 선거 후보 가능성의 인물들이 아직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것도 반사 이익을 못 얻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두 번째는 과연 미투에서 자유로운 정당은 어느 정당이냐 이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 미투 때문에 반사 이익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저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또 누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게 될지 그것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현 여당에게 상당한 이미지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여당이 굉장히 많이 주장해 왔던 것이 특히 자유한국당에 비해서 도덕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주장들을 그동안 많이 해왔는데 정말 그런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미투를 통해서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위선적인 거 아니냐. 그동안의 말은 특히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 더더욱 그랬습니다만은 그 누구보다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많이 말했지만 실제의 모습은 그것과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미지 타격에 있어서는 여당이 상당히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한국 사회 미투 운동이 지금 한국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온 국민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한반도 안보 지형, 한반도의 운명도 지금 뭔가 요동치는 형국입니다. 관련 얘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한번 자세히 짚어볼 텐데요. 일단 조대진 변호사님, 그다음에 이미지 기자는 여기까지 얘기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국민도 놀라고 세계도 놀라는 뉴스가 이어진 한 주였습니다. 한반도가 그만큼 중요하면서도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오늘 썬데이 모닝쇼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과거와 뭐가 달라진 점이 있는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네, 이에 앞서서요, 안희정 전 지사에 이어서 어제 여당의 중진 의원이 10년 전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이 나와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의 파장이 그야말로 일파만파인데 관련 얘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 조대진 변호사, 이미지 동아일보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여성가족부 출입하고 있는 이미지 기자에게 먼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민병두 의원에게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자 곧바로 의원직을 던졌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한 언론이 어제 보도를 했는데요. 피해 여성이라 주장하는 사업가 여성 A씨를 인터뷰했습니다. 이 여성은 2007년 히말라야 트레킹 때 처음 민병두 의원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 2008년 5월까지 서너 차례 만남을 이어갔고 네. 마지막 만남에서 저녁을 먹은 뒤 노래 주점을 갔는데 이 노래 주점에서 민병두 의원이 그 방에서 좀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아직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조대지 변호사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바로 직전까지도 그 의혹이 터져나오기 직전까지도 서울시장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밝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딱 이 사건이 터지고 사퇴하고 경선 도전 포기하겠다고 했어요.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시간 자체가 되게 빨랐는데요. 일부 지지자들도 당황할 정도로 되게 빠른 시간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 입장 발표문을 보면 성추행 자체는 좀 부인하는 취지인 것 같아요. 부인하는 취지지만 어쨌든 피해자한테는 사과한다. 그리고 본인이 약간 억울한 면도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입장을 발표하는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그 정도로 억울한데 왜 그렇게 의원직 사퇴까지 있었느냐 그렇죠. 이런 의혹의 눈집이 또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네. 자, 조 변호사님, 저렇게 좀 반박하는 듯한 그 내용적 구체적인 표현은 안 했습니다만 민병두 의원의 주장은 약간 아니다라는 쪽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장이 상반되고 있는데 10년도 더 된 일을 지금 어떻게 수사당국에서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겁니까? 일단은 성추행 관련된 사건을 조사를 할 때는요, 당사자, 피해자의 진술을 더 주의 있게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시간은 지났지만 어쨌든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민병두 의원 쪽에서도 어느 정도 그 노래방 간 거는 맞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아내분의 그 해명도 나왔지만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는 듯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게 권력형, 위력형 이런 성추행은 아니다. 이 부분만 부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느 정도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 그 아내분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장문에. 네. 그래서 지금 변호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기분 나쁘셨으면 사과는 해야겠지만 권력형 성추행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네. 이 아내분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것이 진행형의 사건이 아니라 10년 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심리적으로 조금 추정을 해본다라고 하면 남편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조금 현재는 사그러진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런 상태에서 오히려 남편과 동지의식을 가지면서 남편을 대신해서 사과를 한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현재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네. 아마 부인이 이 정도 침착하게 나오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일반 여성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이것이 상당히 지난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좀 침착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권력형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사실 권력형이 아니다라고 일반적으로 볼 때는 동의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네. 당시에도 국회의원이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 당시에는 약간 사실관계가 2008년도에는 이제 비례대표를 17대 의원을 하다가 2008년도에는 지역구 도전을 했다 낙선을 했습니다. 네. 아마 그런 네. 경우 때문에 네. 권력형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민병두 의원의 경우에는 이미 의원을 지낸 분이기 때문에 네. 꼭 권력형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네. 자, 조 변호사님, 그렇게 되면 민병두 의원이 나 이제 의원 그만두겠다. 어떤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인 것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6월 13일 날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다시 재선거,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그런 일정대로 가는 겁니까? 일단은 당 자체에서는 지금 민병두 의원한테 사퇴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그 제1당 지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민병 의원까지 사퇴를 하게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곤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민병두 의원 관련해서 민병두 의원이 지금 의원직 사퇴를 지금 신청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추이는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어쨌든 민병두 의원이 본인이 지금 억울하다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퇴 시점과 관련해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